안녕하세요. 코인이 알고 싶다의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코인을 비롯하여 각종 미스테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플랫폼은 드물죠. 이런 배경 속에서 텔레그램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텔레그램은 전 세계 10대 플랫폼 목록에 자주 오르지만 핵심 직원은 약 3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근까지 지속적인 수익원이 없었으며 텔레그램은 불법 컨텐츠나 폭력 산동을 제외하면 사실상 콘텐츠 검열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플랫폼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합니다. 텔레그램의 러시아인 창립자 파벨 두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텔레그램은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텔레그램이란 무엇이고 창립자는 누구이며 과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일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코인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전 세계는 페이스북에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지배력에 대해 우려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인수를 통해서든 제거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경쟁자를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정치, 문화, 그리고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이 광고 판매를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의 우선순위에 의해 짓눌리고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과 진정성 없는 사과는 사람들의 마음에 씁쓸한 인상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 마크 저커버그의 제국은 다소 취약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점점 더 강하게 반발하고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고 있으며 네트워크장에는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인해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텔레그램은 이러한 혼란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10월 페이스북이 약 6시간 동안 접속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텔레그램은 7천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미국 내 다운로드 순위가 56위에서 5위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텔레그램은 어떤 서비스일까요? 텔레그램은 채팅을 기반으로 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음성통화, 파일 공유 등 여러 기능도 제공합니다. 한편 2021년 1월 텔레그램은 활성 사용자 5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달 전 세계적으로 10억 회 이상 다운로드가 되며 가장 많이 다운로드가 된 앱이 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는 초기 인터뷰에서 정부 스파이웨어에 대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자주 인용하며 러시아의 정부 감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앱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채팅 기능 외에도 비밀 대화 기능이 있으며 이 기능은 종단간 암호화를 사용하고 메시지를 사용자 기기에만 저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능이 겉보기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텔레그램의 창립자는 누구일까요? 근본적 자유주의자인 두로프는 수년간 모국인 러시아에서 자신을 억누르려는 크렘린의 압박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는 2013년 형제와 함께 텔레그램을 창립했습니다. 이는 그가 2006년 공동 창립한 러시아판 페이스북 VK의 경영권을 크렘린이 빼앗은 후 디지털 자유표현의 거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은 광고나 투자자가 없으며 거의 전적으로 두로프 본인의 재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텔레그램은 전 세계 여러 서버에 분산 호스팅이 되어 있어 어느 한 정부도 완전한 통제나 사용자 정보 접근권을 가질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회사의 소유 구조는 벨라루스에서 홍콩까지 걸친 복잡한 페이크 컴퍼니 그물망과 같습니다. 텔레그램은 오랫동안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골칫거리이자 저항의 도구로 존재해왔습니다. 2020년 8월 벨라루스의 대선 기간 정부가 왓츠앱, 트위터, 페이스북을 차단했지만 저항운동은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이란에서는 텔레그램 트래픽이 국가 전체 인터넷의 대역폭의 60%를 차지합니다. 이 앱은 2017년과 2019년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고 확산하게 되는 핵심 플랫폼이었습니다. 현재도 텔레그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을 전달하는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매우 인기가 높으며 유럽에서도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텔레그램은 광고 없이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되지만 이렇게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로프는 자신이 설립했던 이전 회사 VK를 떠날 때 약 3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는 텔레그램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왔습니다. 텔레그램은 폭증하는 서버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필요했고 두로프는 암호화폐 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생각은 텔레그램의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활용해서 암호화폐의 대중적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플랫폼 자체에 통화가 생기면 매우 혁신적인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텔레그램은 톤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그램이라는 자체 암호화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블록체인 기술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기존 주요 암호화폐가 초당 약 15건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통 같은 경우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 처리 속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CO를 성사시켰으며 175명의 투자자로부터 17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ICO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투자자들이 누구인지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공식 출시가 가까워지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모든 것을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SEC는 이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EC는 텔레그램의 모금액 17억 달러 중 90%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앱 운영비와 통 개발비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은 혁신적 핀테크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성급한 출시 시도는 결국 프로젝트의 조기 종료로 이어졌습니다. 텔레그램은 민주주의 운동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구였지만 이 앱이 얼마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아직도 텔레그램을 암호화된 메신저 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많은 보안 전문가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시그널과 달리 텔레그램은 기본적으로 종단 간 암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사용자는 직접 설정에 들어가 비밀 대화 기능을 켜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그 기능은 1대1 대화에만 적용이 되며 그룹 채팅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혼란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사업 및 파트너십 총괄 엘리아스 캄포는 최근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텔레그램과 그 창립자의 내부 운영 방식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소통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개방적인 회사라고 자신을 모사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운영 방식은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2014년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한 후 캄포는 항의의 뜻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의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이 인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캄포의 말에 따르면 왓츠앱에서는 모든 직원이 시장별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에서는 캄포가 통계를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이유를 항상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드로프는 매우 통제적이며 모든 일이 그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 내부에서 캄포는 대부분 러시아인 개발자로 이루어진 핵심 멤버들이 드로프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결코 그에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캄포는 텔레그램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텔레그램이 개인의 비공개 통신을 감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규모 확장은 어렵겠지만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버 사이의 암호화를 특정 계정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텔레그램은 자신을 프라이버시의 앱이라고 홍보하지만 그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의 허점을 불과 30명 남짓한 팀이 그토록 빠르게 메웠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텔레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불법적인 이미지에 사로잡혀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